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음, 그래서 뭔가 업데이트 소식을 받는 분이 있으시면, 아니, 네, 이분들 왜 이렇게 자주 업데이트를 하지? 이러고 깜짝 놀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덕택입니다. 덕택인가요? 오로지 예, 집에서만 영화 보기 예. 때문이지. 네, 아이러니가 네, 개봉 영화는 없는데, 이렇게 네. 컨텐츠만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게요. 참, 이렇게 컨텐츠 계속 나오는 것도 희한해요, 그죠? 네네. 이제는 개봉 영화 개념이 사라지고, 음, 박스 오피스 체크할 일도 없고,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거 뭐 올라왔나, 이런 것만 맨날 확인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다른 스트리밍도 좀 다뤄야 되는데, 넷플릭스가 완전히 대세죠, 요즘에는. 네네. 넷플릭스 주식도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넷플릭스하고 아마존이야 뭐 어차피 아마존에 가입을 하면 딸려오는 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디즈니가 그나마 뭐 애들 컨텐츠가 많으니까 좀 본다고 음, 할까요? 네. 네, 간간이 그 독립 배급사들 있잖아요. 그렇게 네네. 크지 않은 작은 배급사들이나 예술극장 같은 데서 계속 스크리닝 플랫폼을 런칭을 하더라고요. 신기한 현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음, 반면, 아, 이것이 진짜 미래인가? 뭐 이런 위기감 같은 것도 계속 들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드라이브인 티에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원래 드라이브인 티에러들은 거의 없어진 편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안 쓰는 빈 파킹랏이라든지 뭐 이런 데나 아니면 쇼핑몰 같은 데에서 네,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본인들 차 안에서 그냥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 되겠죠. 네, 그런데 뭐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이게 라디오 프리퀀시를 통해서 네. 영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사운드를. 그러니까 라디오 음, 주파수를 맞춰야지만 그 소리가 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게 들어갈 때 어느 예, 주파수를 맞추라고 이제 그런 쪽지 같은 걸 준대요, 들어가는 네, 사람들한테는.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선 라디오를 맞춰야지 되는데, 문제는 이 영화들이 이제 2시간 뭐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데는 이렇게 영화 하나만 상영하는 게 아니고 더블 피처로 할 때가 있어요. 동시 상영. 네. 그러면 이제 4시간이잖아요. 그 시동 키고선 계속 라디오 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시동을 켜야 되는군요. 네. 아니면은 시동 끄고선 라디오만 틀고 있으면 배터리가 다 나갈 수도 아,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머리를 써가지고 그 네. 포러블 라디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또 가져가는데, 이 소리가 안 좋지, 그러면은. 음, 거기다가 그냥 우리 극장에서 볼 때하고 야외에서 이렇게 네. 드라이빙 티에러에서 볼 때는 이 화면이 엄청 또 어두워지거든요. 네. 새로 보는 영화를 드라이빙 티에러에서 보는 거는 그렇게 권장할 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초이스가 없을 때는 가야 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안이 될 수는 없겠네요. 음, 네. 뉴욕에서 하는 순회 영화제 같은 게 있는데요. 음. 루프탑 필름에서 하는 루프탑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어요. 아니 그거 몇 번 듣기만 하고 한 번도 예,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보셨어요? 저는 예, 몇 번 가봤는데 뭐 그러니까 음, 지붕에서 열리는 영화제라는 의미인데 음, 초창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옥상 영화제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초창기는 이제 여기 빌딩들이 많으니까 옥상에서 열렸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옥상이 아니고 어떤 빈 공간이 있으면 다 거기 가서 하는 영화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음, 뭐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여름이나 가을에 이제 상설로 하는 영화제인데 요즘에 드라이브인 시어터에서 스크리닝을 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뉴욕에 어딘가에 아무튼 자동차 극장이 있다는데 문제는 비가 왔었어요. 그 상영하는 날. 그러니까 저는 뭐 간다는 소리도 하진 않았는데 그 음, 상영이 이제 취소가 되었다. 이렇게 음,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참 한계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극장이 대체 언제 오픈을 하나 싶은데 미국이 음, 바이러스 확진자가 맨날 6만을 찍고 있어가지고 주요 극장 도시인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가 좀 지금 난리여서 조만간 극장 문 여는 게 힘든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계속 이제 화제가 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영화인 것 같은데 크리스토퍼 음, 놀란의 테넷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며 디즈니의 뮬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해서 얼마 전에 발표가 음. 났는데 8월 개봉 예정이었다가 그 날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원래 네, 이 작품이 다시 사람들을 극장으로 불러 들여오는 네, 그런 시범적인 작품이 될 거라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본래 개봉일은 7월 17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안 될 거라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개봉일을 고수를 하고 있다가 한 번 옮긴 게 7월 31일로 또 옮겼었거든요. 그러다가 8월 12일까지 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새로 발표된 게 연기된 걸로 네. 발표가 됐죠. 예. 네. 그런 반면 극장이 문을 연 다른 나라에서는 개봉이 음, 가능하다고 해요. 그 음.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인 것이죠. 지금 미국 영화를 미국에서는 못 보고 외국에서 먼저 개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극장 연대에서는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음, 영화사 측에서는. 네. 이런 영화들은 원래 큰 극장에서 보기 위해서 만든 작품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 풀기에는 조금 속이 쓰리겠죠. 네. 몰래 엄청 비싸게 풀지 않을까 풀어도. 음, 그리고 네.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 또 반도를 개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다른 나라 몇 군데에서 또 같이 개봉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예, 개봉 주말 그 수익이 20 밀리언 달러가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2천만 달러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네네. 올해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한 거고 이 올해 중에서는 또 예. 올해 음, 수치라고 해봤자 근데 그러니까 개봉 이게 영화가 없어서.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거지. 예. 그리고 이 중에는 또 아이맥스에서 상영된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것도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극장 영화를 보려면 한국을 가야 되는 건가요? 근데 네. 한국에선 가능한 것이 네. 바이러스를 좀 잡았잖아요. 네. 이게 더 이상 크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네. 그렇지도 않은 데서 마구 열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입장에서는 이분은 극장에서 개봉을 무조건 고수하는 사람인데 음, 이분마저도 인터넷 개봉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음, 이게 해외에서 먼저 개봉이 될 경우에는 미국에 불법 파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니고 100%죠. 스튜디오 쪽에서는 걱정이 많은 것 음,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음, 기왕 외국에서 극장 개봉을 할 거면은 예, 어차피 풀린다고 생각을 해야지 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동시에 다 개봉을 하는 게 좋죠. 예, 근데 이제 어떤 플랫폼을 택할 것인가, 이게 음. 또 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넷플릭스를 택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는 건 좀 예, 무리가 있고, 예, 지금 뭐, 트롤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성공을 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렌트하는 거를 19불 99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가족이 다 같이 봐도 같은 가격이잖아요. 그 가격을 뭐, 스트리밍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비싼 네, 가격이잖아요. 19불 99전이면. 네, 네. 그래도 그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보는 거를 계산을 할 경우에는 전혀 비싼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아, 네, 그러면은 오늘 얘기해 볼 영화를 한번 제목이라도 얘기해 볼까요? 네. 올드 가드. 7월 10일 날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된 작품인데 와, 개봉 영화다. 예, 올드가드가 극장에서 개봉해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엄청난 명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액션 영화로 생각을 예, 했을 때 예, 예, 뭐 기본은 일단 치는 것 같은 예, 그런 작품이니까 뭐 네. 넷플릭스 전용 영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뭐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제작사인 스카이댄스에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음, 동명의 코믹스를 원작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주연이 샤를리즈 때론인데 넷플릭스 음, 영화로 진행을 한 건 아니었죠. 기본적으로는 극장용으로 만들었는데 도중에 넷플릭스 공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나니까 이게 네, 넷플릭스에서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예. 지금 이 영화를 코믹스 시리즈와 맞춰가지고 계속 시리즈화 할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 시리즈로.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개봉보다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이 사람들한테는 수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제작비가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8자릿수라고만 알려져 있는데요. 음, 뭐, 몇 천만 불대 되는 거죠. 음. 넷플릭스가 돈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해요. 제작비가 뭐, 그러면 좀 줄여가면서 제작을 하겠다는 건지, 뭐, 예, 잘 모르겠네요. 줄일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돈을 많이 들였다 그러는데 그렇게 프로덕션 밸류가 높은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어, 샤를리스 테론이 많이 받았나? 샬리 theron이 프로듀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뭐 본인이 가져가는 몫은 당연히 크겠죠. 예. 네, 그렇지만 뭐 또 시리즈화 시킨다면은 본인 몫은 많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런 네, 면에서는 뭐 돈에 연연할 사람 같지는 않으니까 예, 네. 작품 시리즈를 위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올드가드 영화를 보고 일단 말씀드리자면 샤를리즈 음, 테론이 없으면 음. 안 되었을 그런 영화처럼 보이긴 합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 특별히 생각나는 그런 배우가 없어요. 테론 맡을 사람이. 이거 누가 하겠어. 뭐 일단 줄거리를 잠깐 뭐 말씀을 음, 드리자면 이 네네. 올드가드라는 제목인데요. 이 올드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처음에 등장하는 4인조의 용병 부대 같은 그런 그룹이 있는데 이분들이 알고 봤더니 영생의 삶을 사는 인간들이었고 이 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몇 천 년 아니면 몇 천 년이겠죠? 몇 천 년 동안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해왔던 거죠. 뭐, 그래서 길게는 몇천 년, 뭐, 예, 짧게는 몇백 년,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나이차가 또 있어가지고요. 그분들 네. 사이에서도.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제 제약회사가 인류 생명 연장의 꿈을 위해서 유전자 코드를 해독하기 위해서 이들을 쫓는다는 간단한 플롯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주연이라고 한다면 샤를리스 테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사이드 캐릭터로 세 명의 남자 캐릭터들이 있고 그리고 한 네. 명의 떠오르는 신이 올드가드로 나오는 여자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네. 이 캐스팅은 잘 됐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연출이 안 된 것 같고, 응. 이 코믹스에서 라이팅을 담당을 했던 만화 네. 작가가 이 작품에서도 시나리오를 담당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왜냐면은 자기 네, 작품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미디엄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쳐내야지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자기 자식 죽이는 것 같으니까 잘 못하는 거라. 응? 네, 원작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프로페셔널하게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처리를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 작품에서도 그런 면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글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화면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장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배우들을 신경 써서 골랐다는 게 배우들이 음, 그래도 어디선가 좀 음, 봤던 연기파 배우들이 좀 나와요. 특히나 음, 부커 역을 맡은 매티어스 쇼어네어츠 같은 경우에는 마리온 코틸라르하고 같이 나왔던 러스트 앤 본에 나왔던 약간 음. 양아치스러운 캐릭터로 유명한데요. 이분을 이렇게 소비를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배우인 거죠.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캐스팅만 잘했다고. 그리고 캐스팅은 잘했어요, 아주. 그리고 굉장히 인종적인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되게 음, 좀 특이한 캐스팅을 했는데 그리고 게이 커플이죠. 게이 커플 멤버로 나오는 마완 음, 켄저리 같은 경우도 알라딘에서 악역 음, 맡았던 배우고
예, 루카 음, 마리넬리 이 배우도 뭐 더 그레이트 뷰티라고 파올로 소렌티노 영화에 나왔다는데 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배우들을 딱 갖다가 팀을 만들어 놨는데 음, 캐릭터 빌딩을 샤를리즈 세론을 빼고는 안 하더라고요, 아예. 너무 안타까웠어. 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순전히 감독 잘못이거든요. 음. 감독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예. 사단이 난 것이지, 예. 다른 배우들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감독은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는 있어요. 지나 프린스 바이도스라는 감독인데 예. 이 감독도 액션 작품에는 별로 많이 연출을 해본 경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TV 네. 시리즈를 조금 연출을 한 것밖에 없는데 이 감독이 흑인 여자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감독이 원래 알려진 작품들은 대부분이 좀 흑인 배우들을 위주로 쓴 그런 로맨스 드라마 그런 장르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액션에는 그렇게 많이 일가견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샬리 테론이 왜 이 감독을 선택을 했는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샬리 테론이 그 미투 무브먼트에서도 굉장히 앞장서서 하는 배우 중에 하나고, 그리고 본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데다가 지금 입양한 자녀들도 다 흑인 자녀들이거든요. 아, 그렇기 그렇군요. 예. 때문에 Black Lives Matter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집회 같은 데도 참석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영화를 자기가 제작하는 것이니만큼 뭐 캐스팅 면에서나 아니면은 연출가 면에서 굉장히 다양성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도 되고 감독도 맡게 된 것 같은데 이 감독은 글쎄 액션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는 감독이에요. 아무리 봐도. 물론 거기에 맞춰서 액션을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고용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샬리 테론이나 다른 액션 해야지 되는 배우들은 다 액션을 가르쳐준 팀이 존윅 액션 담당을 했던 그런 네. 스턴트 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잘 될 수도 있었을 그런 액션 장면들인데 굉장히 보면은 안무된 게 너무 티가 나는 그런 네. 액션들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샤를리즈 세론이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음, 무예를 다 익히고 있는 무예 전설 같은 캐릭터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기의 음, 무기가 도끼인데 도끼 휘두르는 액션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강도의 액션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총 맞고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나서 총 쏘는 뭐 이 정도의 액션밖에 안 하니까 심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액션 예. 장면들은 모조리 다 마음에 안 들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샬리 테론이 액션을 할 때는 도끼 음. 한 손, 총 한 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양손으로 네, 싸우거든요. 네, 근데 이거 뭐 한 번 휘두르고 한 번 쓰고 한 번 휘두르고 한 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진짜로 초등학생들 장기자랑 할 때 그 네, 안무 맞춰가지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했으니까 다음은 이거 이런 식으로 네, 거기다가 샬리 테론이 굉장히 길쭉길쭉하잖아요. 키가 네, 네, 크고 팔다리가 기니까 이 네, 액션을 할 때 이 회전하는 음, 그 반경이 엄청 큰 거예요. 네, 우리 액션 영화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타다닥 하면서 갈 수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네, 이 언니 한 바퀴 돌 동안에 등지에 벌써 몇 번은 총으로 쏘거나 칼로 꽂을 수 있는 음,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경이 너무 큰 거라.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니까 지금 장난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보고 있으면서. 그게 음, 액션을 이렇게 잘 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수법이 적을 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액션을 하는 주인공이 멋져 보이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음, 잘하게 보이도록 그런 음, 것을 이용을 하는데 재미없는 수죠, 근데. 뭐 적이 음, 좀 팽팽해야 액션을 보는 게 재미가 있지. 음. 그냥 총 맞고 우르르르 다 쓰러지면 이게 쌍팔년도 B급 홍콩 영화도 아니고 참 너무 좀 촌스러운 거죠. 여기에서 예, 그 게이 커플로 나오는 이제 조하고 니키 캐릭터 있잖아요. 네네.
그 캐릭터가 되게 좋았거든요. 저 설정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설정은 좋았는데 예. 중간에 완전히 예. 골 때려 막 이러는 장면이 있었어요. 혹시 그 사랑 음, 고백하는 것 같은 그 맞아요. 장면이요? 예. 장황하게 막 예. 연설을 하잖아요. 예. 너희들은 어린애라고 예.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랑은 어떻다 막 이러면서 설명을 음. 하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생각을 했는지 이거 만화에 예. 있는 대사를 그대로 갖다가 예. 넣어오더라고요. 와, 그거 보면서 아주 낯뜨거워가지고 예.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만화에서는 저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도 그렇게 장황하게 연설을 할 만한 장소도 아니었었고 분위기도 안 되고 야 진짜로 삐질삐질 땀이 흐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저는 오히려 그 음, 장면을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하고 니키가 그 이전에는 그렇게 음, 크게 음, 뭐 게이 커플이라는 암시는 있었지만 뭐 부각이 되는 순간들이 없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 장면에서 갑자기 이제 이 커플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데 이분들이 십자군 시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 그 자신이 원래 속했던 시대에 약간 아재 개그처럼 음. 한다는 그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재밌게 봤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분위기 싸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걔네들이 그러면서. 근데 이게 하나의 캐릭터적인 특성이잖아요. 음,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캐릭터를 살려서 모든 거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 내가 너를 인도하겠노라.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런 뭐 약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투처럼 음, 오히려 이렇게 그 맛을 살렸으면 이 캐릭터들 되게 재밌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십자군 음, 시대의 기사적인 그런 느낌을 살린다면. 음. 근데 전혀 뭐 너무 현대적인 사람들처럼 나오니까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제대로 못 살렸지? 하면서 그 순간 갑자기 이 영화에 대한 실망 포인트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런 대사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장소를 가려서 했으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 나일이라는 캐릭터가 새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나일한테 관객들한테 설명해 주는 식으로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 활동했고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짤막하게 얘기해 준 내용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같이 이런 두 캐릭터의 얘기를 했으면 더 잘 어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장면에 맞았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음. 캐릭터가 약간 더 부스트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 대사를 시작을 할 때 하는 음, 얘기가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그러다가 음, 아이가 아니라 인펜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음, 완전 갓난 아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장하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 음, 갓난 아기한테 너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음. 길게 풀어놔야지 되냐. 이거지. 시간이 아깝다 이거지. 구태여. 그러니까 그 그렇게, 표현은 좋은데 그 표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장면들이 음, 있었는데 왜 거기에 안 넣고 그러니까, 효과가 거의 반감이 되는 장면에 넣었냐. 그러면서 맞죠. 연출을 까고 계시는 거군요. 음, 연출도 까고, 작가도 까고, 같이 까는 거죠. 예. 아유, 정말. 그리고 저는 나일 캐릭터도, 음, 나일을 이제 키키 레인이죠. 빌리 젠킨스 감독 영화였던 If Bill Street Could Talk에서 메인 캐릭터를 연기를 했었는데요. 음, 거기서는 굉장히 단아한, 착한 여주인공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음, 여기서는 이제 액션 배우로 처음 도전을 하는 건데요. 뭐 굉장히 인상적인 등장을 보여줬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샬리스 테론의 약간 후계자 같은 느낌으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의 액션이라는 건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액션을 보여주는 건데, 잘 써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예, 다른 사람들 액션보다 예. 키키네인의 액션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요. 예, 군인들이 하는 음, 그런 움직임과 음, 비슷한 움직임을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프랙티컬한 면에서
그 컴뱃 장면을 잘 소화를 한 것 같아서 그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화의 하이라이트 액션씬 중에 하나가 샬리스 테론하고 키키 레인하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건데요. 예, 뭐 그게 제일 낫어. 예, 근데 영화 중에서. 거기서 이제 키키 레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샬리스 테론한테 뭐 어떻게 상처 하나 입힐 수 없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발버둥 치는 액션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막판 액션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좀 그렇게 뭐 돋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상에서는 따로 배운 건 없는 사람이니까. 멋있는 액션이 나오긴 힘들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들의 한계와 설정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객 눈앞에는 보이는데 이 영화상에서는 그 개성들이 하나도 드러나질 않아가지고 참 보는 내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굉장히 조금 나오거든요. 네. 퀸이에요, 퀸. 샬리스 테론의 소울메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네. 앤디가 가장 먼저 만났던 네. 그 영생 파트너였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먼 일을 겪어가지고 서로 헤어지게 됐는데 그 얘기가 짧게밖에 묘사가 안 됐는데도 너무 막 이렇게 절절한 거예요, 보는데. 네네. 그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겪었을 일을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도 전달이 팍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센 에피소드인데요. 그러니까 센 이야기고 어떤 주인공을 뒤흔드는 에피소드잖아요. 근데 뭐 막판까지 그렇게 주인공한테 영향을 미치는 에피소드로 작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 캐릭터를 더 잘 살렸어야지 되는데 뭐 예. 2편을 생각을 하고 그랬겠지만 만화상에서도 그랬었을 거고 예.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퀸이라는 캐릭터라면 이 영화 문제 있는 거지. 어떻게 안 그래요? 몇 분밖에 안 나온 캐릭터인데. 예. 강렬하게 나왔죠. 예, 유일한 이제 아시아계로 나오시는데. 아, 그리고 그 예. 악역 역할 한 그 배우들. 아,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근데 악역은. 그 제약회사 그 사장 있잖아요. 예. 원래 해리 파러에 나왔던 아역 배우 출신이더만. 굉장히 만화적으로 생긴 배우죠. 예. 그 해리 파러가 예. 얹혀서 살던 그 친척집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그 같은 나이 또래 그 친척 있잖아요. 아,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예요. 그 예. 못되게 굴던 그 친구. 예. 그 친구가 자라서 이렇게 또 못되게 연기를 하는 거지. 뭐 해리포터 팬들에게는 뭐 좀 재밌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영화가 재밌으려면은 악역이 입체적이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옵니다. 동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어야지 되는데 이거 너무 일차원적이었었거든요. 네. 이 그 캐릭터는. 설정은 좋았어요. 제약회사의 스타트업 젊은이가 악당이라는 설정은 뭐 시의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는 뭐 무섭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악랄하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세워놓은 애 같고 그리고 또 뭐 치어텔 에이지오퍼를 여기서 갖다가 또 썼는데 예, 노엘 12년의 주연 배우죠. 네. 완전 낭비했잖아요. 이 좋은 배우를. 마지막에 자기가 그런 이유를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지. 유치해서 막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는데 배우가 참 천연덕스럽게 연기는 한다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또 극 중에 설정은 전에 CIA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멍청한가? 그럴 줄 몰랐어, 진짜로? 이 올드 가드 정도를 상대할 정도면 그래도 좀 현 세대의 인간으로서는 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참. 아니, 제약회사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진짜 상상이 안 됐단 말이야. 제약회사 되게 허술해요.
뭐 이렇게 보안이 음. 그렇게 뻥뻥 뚫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밌으려면 악역이 좋아야 된다니까. 그 악역이 너무 허술하니까 이 영화를 재밌게 보기가 힘들어요. 구태여 그렇게 힘겹게 뭘 할 필요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악역이라도 재밌었으면, 뭐, 음, 그래도 뭐, 약간 뭐, A급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음, 뭐, 숨어있는 보석 정도는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앞으로 액션 영화 만드시는 분들은, 본 아이덴티티라도 한번 이렇게 꿰고 영화를 만들자.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보는 사람 시간 아깝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음, 솔직히 되게 고무적인 영화잖아요. 다양성을 중시하고 여자 음. 감독에다가 막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격려해주고 싶은 이런 세팅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근데 진짜로 막 음, 밀어주고 싶은 영화인데 밀어주기 네, 힘들게 만들잖아, 자기네들이. 예.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미국 언론은 굉장히 밀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웃겨요. 예. 그거 욕하면은 욕먹을까 봐 그러나? 예, 약간 좀 이런 욕할 수 없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버렸죠. 아,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뭔가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지 않았었어요? 글쎄요, 이 영화 컨셉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막 이런 느낌 안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옛날 옛적 영화가 하나 있죠. 그 음, 크리스토퍼 램버트였나요? 맞아, 맞아. 예. 아유, 그분 아직 살아 그러니까, 계시나? 아, 예. 왜 갑자기. 아, 요즘에는 옛날 분들의 생사가 응, 뭐 이렇게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어, 예. 아니, 하일랜더 아닙니까? 네네. 응? 이 예. 하일랜더 컨셉이랑 너무 비슷한 거지, 이거. 응? 네, 하이랜더가 이제 뭐 응, 옛날 기사인가요? 기사 정도의 사람인가요? 옛날 기사가 계속 응, 죽지 않고 응. 살아남아가지고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맞아. 네네. 그런 면에서 너무 유사한 거죠. 만화책에, 그러니까 원작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어, 오래된 고전이어서, 뭐, 예. 고전. 오래돼서 80년대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뭐 30년? 음, 뭐 그런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 하여간 그래서 이 네. 올드가드 보면서 뭐 하일랜드도 생각나고 울버린도 생각나고 뭐 예. 그랬습니다. 저는 오래 기다렸던 영화들 중에 블랙 네. 위도우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저는 기다렸어요? 블랙 위도우 캐릭터를 좋아해요. 아,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음, 어벤져스에서는 별론데 음, 아이언맨에서는 좀 잘 나오고 좀 이렇게 액션을 하거든요, 블랙 위도우가. 그 블랙 위도우가 이제 여자 액션 하는 영화가 워낙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여자 액션을 하는 배우도 셜리즈 테론 이외에 스칼렛 조한슨밖에 없잖아요. 그 음, 헤이와이어 그 언니 아니면. 음, 그러니까 그래도 뭐라도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음, 이 영화는 뭐 언제 개봉된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렇게 밀려버렸죠. 그리고 그러게요. 원더우먼은 뭐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액션이 아니어가지고 그 속편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자 액션 영화가 뭐 나오는 시기에 나온 영화니까 솔직히 기대를 좀 하고 봤거든요. 근데 기대에 좀 못 예, 미쳤죠. 못 믿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셔리스 테론의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얼굴과 피지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 음. 수천 년 살 수 있을지도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천 어, 년 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제 몸뚱이로는 지금 몇십 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어. 제가 그래가지고, 이 셜리스 테론의 캐릭터가 네. 대체 유래가 뭔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셜리스 테론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앤드로마케 더 사이시언이라고 나오거든요? 앤드로마케를 검색했더니, 그, 트로이 신화에, 그, 헥토르 아내라고 먼저 뜨더라고요. 트로이에서 에릭 바나가 연기했던 음, 국내 아내. 근데 음, 그 아내는 아니래요. 그 사람 음, 말고 또 앤드로마케가 있는데, 아마조네스 전사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앤드로 마키는 제가 처음에 더 사이시언이라고 해서 못 알아들었는데 한국말로는 스키타이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란 쪽의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중동계인 거예요. 철기 시대 사람이고 그게 유라시아 쪽으로 합쳐지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쪽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역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쪽이어서 그 귀인이 아시아계잖아요. 칼로스 데론의 소울 메트로놈.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캐릭터들이 그렇게 되는지. 뜬금없이 다양성을 위해서 아시아인이 나온 게 아니고 찰리스 데론이 백인이 아니고 유라시아인이구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화책에서는 나이가 6,732살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신 아닙니까, 신? 신급인 거죠. 예. 그런데 왜 그러냐고. 왜 고전 액션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좀 타이트하게 뭐 좀 잡아줬으면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재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믿고 거르는 넷플릭스 영화 또 뭐 이런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정말 영화가 없어서 보고 있는 거지. 아, 정말 이거를 극장 개봉용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니 안타깝다 이렇죠. 그래도 극장에 나왔어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액션 영화들이 퀄리티가 한참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중간은 치는 것 같은데 워낙 샬리스 데론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실망이 있는 것 같지. 영화 자체를 볼 때는 그렇게 이거 영화 개판이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냥 기대보다 좀 못 미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네. 전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샬리스 데론, 우리 좋아하는 언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샬리스 데론이 영화를 찍었대 이러면 그래 믿고 보자 이렇게 되는 언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샬리스 데론이 주연을 맡은 영화 중에서 좋아하는 영화 5개를 한번 얘기해보는 것이 어떤지. 네, 좋습니다. 올드가드를 보시고 샬리스 데론이 너무 멋있어서 다른 영화도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올드가드를 보셨는데 실망을 했다. 이 정도밖에 못하냐. 이러는 분들은 이 리스트를 보고 다시 다른 영화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입덕을 하시는 거죠. 이제 팬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들처럼 이렇게 리스트 뽑을 만큼 많이 보신 팬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계시면 저희 리스트에서 못 들은 작품이 있으면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네네. 자, 그러면은 5위부터 가볼까요? 네네. 저는 몬스터입니다. 몬스터. 예. 네. 원더우먼의 패티 젠킨스 감독의 작품인데요. 꽤 오래전에 만들었죠. 찰리스 데론이 못생기게 분장을 하고 연쇄살인범을 연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화제가 되었던 부분은 찰리스 데론이 못생기게 하고 나온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어요, 당시에. 약간 보톡스 많이 맞은 미키 루크 얼굴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보톡스 부작용 있는 미키 루크 얼굴? 뭐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영화의 단점이 샤를리스 데론의 연기보다는 분장이 되게 신경이 쓰이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했었어요. 네. 저는 몬스터를 저도 뽑았는데 저는 2위에 뽑았거든요. 2위에 뽑으셨군요. 네, 그래서 솔직히 몬스터 봤을 때 와, 이 배우 진짜로 연기도 잘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이쁜 배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할리우드에서 그때 조금씩 역을 맡고 있었는데 그냥 누구의 예쁜 아내 역할 정도밖에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냥 맞아요. 무매력. 예쁜 것 빼면 그냥 매력 없는 그런 역할들이죠. 잠깐 보면은 우와 이쁘다 이러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역할이었는데 그 몬스터에서 저는 보고서 완전히 팬이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되게 용감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자꾸 나의 커리어에 방해가 되므로 그럼 야, 내 연기력을 보여줄 테니까 봐라 막 되게 이런 자신만만한 그런 선택이었거든요. 저는 5위가 2011년 작품 영 어덜트입니다. 네. 저는 영 어덜트가 4위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역시 한 배우 가지고 얘기하니까 겹치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작가가 디아블로 코디잖아요. 네, 그리고 주노를 썼던 작가죠. 그리고 감독은 또 제이슨 라이트맨이고 네,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합이 굉장히 잘 맞은 영화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예. 영화 안에서 샬리즈 theron이 연기한 그 캐릭터 너무 못됐잖아요. 정말 재수 없는 자기 음, 도시에 좀 산다고 고향 음. 와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약간 좀 심성 그렇게 좋지 않은 젊은 여자 뭐 이런 역할이죠. 말하자면 완전 진짜 진상이잖아요, 진상. 근데 이 캐릭터 너무 잘 소화해낸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 영화 보면서 너무 재미있게 봤었어요. 그리고 되게 음. 현실감 있는 캐릭터라고 음, 할까요? 맨날 이렇게 술 먹고 원나잇 스탠드 하러 다니고 집안 꼴은 대충 하고 살고 대충 아무나 음, 만나고 대충 대충대충 사는 분인데 그런데 뭐 또 이제 시골 가서는 자기 또 도시에서 출세했답시고 온갖 까칠하게 굴고 다니고 뭐 음, 아유 시골 동네 가가지고 아 여기 스타벅스 없니?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스타벅스 커피밖에 안 마시는데 뭐 약간 이런 음, 음. 그러니까 샤리스 테론이 이런 네. 좀 평범한 여자도 연기할 수 있다. 음. 이런 거를 보여준 게 아니었을까. 보통 평범하지 않잖아요, 역할들이. 이게 평범한 여자는 아니죠. 그 뭐 그, 이분의 입장에서는 근데 좀 평범한 게 아닐까. 이런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상과학이나 액션이 아니었던 것이, 예, 캐릭터는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영화를 할 때 제가 기자회견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같이 갔었잖아요. 예, 그 샤리스 테론을 눈앞에서 보는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러게. 예, 질문은 하나도 못했지만. 근데 저는 질문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예. 질문 못했어요. 사람이 이 워낙 많아가지고. 캐릭터에 너가 이입을 할 수 있었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좀 바보 같은 아, 그래. 질문이지만. 그게 왜 바보 같아. 예. 좋은 질문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그 당시가 10대 이후로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없었던 시기래요. 음, 그런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음. 역시 말하면서 한 번도 자기한테 남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야. 음,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음, 자기도 외로움을 겪었다. 뭐 이런. 역시 언니는 다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 제 4위는 영 어덜트였고요. 네. 제이미 씨의 4위는 뭔가요? 예, 제 4위는 최근작이죠. 밤쉘 되겠습니다. 저는 3위인데. 이렇게 순위가 음, 한 단계씩 그러게요. 다를까요? 예. 그러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평론가들은 그렇게 큰 점수를 주지 않았었어요. 폭스뉴스가 그래가지고, 배경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모르죠. 뭐, 예. 이유야 뭐 있겠지만, 일단 예. 저는 일반 평론가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이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이 영화에서 샬리즈 theron 역할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실존하는 인물을 그렇게 연기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특성을 굉장히 잘 살려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캐리커처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예, 밤쉘이 최근에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거의 좀 약간 TV 조선 같은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폭스뉴스라는 채널에서 보통 음, 여자들이 항상 짧은 치마 입고 나와야 되고, 뭐 가슴 음, 강조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되게 성차별적인 환경에서 그것을 앵커들이 모여서 뒤집어 엎는다. 완전히 뒤집어 엎진 않고 뒤집어 엎으려고 연대를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캐릭터상으로 호감은 가지지 않지만 그런 캐릭터가 있긴 있으니까 예, 공감을 하면서 본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네, 네. 저는 밤쉐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도 극장에 하고 있다면 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나중에라도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뭐 연대를 하거나 싸우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밤쉘은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좀 표본이 될 수 있을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제니스 씨 지금 3위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네. 제 3위도 얘기를 할게요. 저는 좀 오래된 영화를 골랐는데 1996년도 작품이고 제목은 Two Days in the Valley입니다.
네, 어, 진짜 오랜만에 예, 듣는 제목인데요. 예. 그래서 네, 이 작품을 왜 골랐냐면은 네. 제가 샬리즈 테론을 처음 본 영화예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임팩트가 엄청 커요. 이 여자 누구지? 음, 그래서 너무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미 거예요. 그때부터 싹을 알아보셨군요. 그런데 연기도 웬만큼 하는 거예요. 그 흔한 덤 블론드 캐릭터가 아니고 네. 진짜 괜찮은 캐릭터였거든요.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큰 캐릭터도 아니었는데 여기서 제임스 베러가 그 컨트랙 킬러로 나오는데 그 킬러의 여자친구로 나오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줄창 하얀색 옷을 많이 입고 나오는데 하얀색 속옷에다가 뭐 하얀색 뭐 팔없는 몸매를 목티에다가 계속 뭐 막 이런 드러내고, 식으로 예. 예, 엄청 들여내는데 나중에 뭐 테리 해처랑 막 몸싸움 하는 것도 나오고 진짜 액션 실감나게 하더라고요. 막 음, 머리 끄댕기 잡고서 막 휘둘러 그러는데 아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었고 아 보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멋있고 음,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몬스터에서 예. 절정을 이룬 거였었죠. 저는. 네. 저는 샬리스 테론을 제일 처음 해본 게 음. 데블스 에디 버킷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처음 본 예,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그 키아누 음. 리브스의 아내로 나왔었죠. 음. 네, 뭐, 되게 예쁜 언니네, 뭐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인터뷰를 읽어봤는데, 네.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네. 발레리나였었잖아요. 그래서 발레리나를 그만두고 이제 연기를 하겠다고 헐리우드로 왔는데, 음. 계속 자기 외모를 보고서 음. 타입 캐스팅만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불만이라고 하는 인터뷰를 꽤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 예, 근데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새로운 캐릭터를 찾아서 이렇게 매진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온 플럭스에서도 참 인상적이긴 했습니다만 영화가 너무 음.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는 2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몬스터거든요. 제니스 씨 2위는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아토믹 블론드의 로레인입니다. 예. 예. 사실 저는 아토믹 블론드가 너무 재미없다고 그래가지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봤어요. 네, 뭐 영화 음. 자체 뭐 만듦새는 모르겠는데 음. 샤를리즈 때로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금발머리 이렇게 눈까지 덮는 앞머리 네. 쫙 내리고 되게 음. 쿨하게 액션을 탁탁탁탁 하는 캐릭터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뭐 상처 같은 거 딱 입어도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고 자기 혼자서 다 치료하고 몰라요. 그 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아마 그런 역할을 시도를 하다가 별로 재미없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찰리스 때로는 왠지 캐릭터를 얘는 해내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음. 굉장히 받았어요. 이게 음. 액션도 되고 연기도 되니까 된다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예, 아토믹 블론드를 넣어야지 되나 막 이러고 예.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영어 어덜트가 들어갔죠, 대신에.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남자 액션 영화가 있으면 꼭 음. 내용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액션만으로도 볼만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음. 그거에 비해서 아토믹 블론드는 너무 안 쳐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그런 면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영화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음. 하지만 돈을 못 번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넷플릭스에서 속편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속편 예정이 있고요. 근데 음. 뭐 샬리스 the론이 계속 나올지 뭐 모르겠지만 소피아 찰리 부텔 세론 없으면은 그게 네,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소피아 부텔라도 함께 계속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자 액션으로서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컨셉이어서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1위는 예, 왠지 같을 것 같아요. 그러게 한 예, 작품밖에 없잖아요. 제가 첫 글자만 말하겠습니다. 음. 매. 매로 시작해요. 저 매드맥스 퓨리 로드입니다. 음.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공동 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2015년 예. 작품이죠.
벌써 네. 이렇게 됐나요? 그래도 뭐 매드맥스는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조지 밀러가 감독을 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극장에서 여러 번 봤어요. 한 4번은 본 것 같아요. 우와, 극장에서만. 많이 보셨네요. 예. 그러니까 일반 네네. 극장에서 먼저 본 다음에 네. 아이맥스에서도 보고 무슨 네. 돌비에서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한 4번은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DVD로 나온 다음에 엄청 또 많이 보고 그랬죠. 흑백으로 나왔었잖아요. 네네. 버전이. 그것도 예. 또 보고 그랬죠. 아, 퓨리오사 언니 너무 멋있어요.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네. 멋있죠. 근데 네. 요즘에 슬픈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조지 밀러가 속편을 제작을 하는데 프리퀄식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라서 퓨리오사 역할을 젊은 여배우가 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거에 대해서 샬리스 테론이 좀 유감을 표명했더라고요. 뭐, 마음이 아프다. 근데 예, 이해는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했는데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젊은 배우가 나오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매드맥스 퓨리오도 보고 나면은 퓨리오사의 얘기를 좀 더 음, 듣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걸 샬리스 테론이랑 같이 듣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캐릭터만의 관심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긴 하네요. 워낙 샬리스 테론의 연기에 우리가 반한 음,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제작을 하게 되면은 퓨리오사가 그 전까지는 계속 당하기만 하는 캐릭터로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지금 만들면 별로 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억압당하고 그러는 영화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봐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예, 퓨리오사가 어렸을 때 유괴가 음, 돼가지고 음, 거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겪다가 아이를 출산을 할 수 없다고 알게 된 후에는 이제 전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과정을 우리가 꼭 눈으로 봐야지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뻔하기도 하고 예, 잔인하잖아요, 여자들한테. 네. 뉴스에서도 보는 내용을 음, 영화에서 봐야지 되나? 그것도 저, 우리가 좋아하는 전사인 언니 영화를 저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전사인 되나 이런 생각이 퓨리오사를 들었어. 보고 싶지. 음, 고통받는 퓨리오사를 보고 싶진 않네요. 매드맥스 시리즈는 본인이 잘 감독을 하고 네. 새로 만든 것도 괜찮았었으니까 이 감독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 캐릭터 가지고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는 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퓨리오사의 과거보다는 사막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의 과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퓨리오사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음. 퓨리오사가 어렸을 때 얘기잖아. 그 네. 거의 아동, 음, 초등학생 그 음. 정도의 나이 아, 또래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약간 음, 신파적이고 여성 착취적인 그런 영화를 좀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속편을 만든다고 그러게 하면. 여자들을 괴롭히는 영화를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음, 쉽게 울고 한 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왜 자꾸 괴롭혀요? 그만해요, 그만. 이제까지 조지 밀러 했으면. 감독님한테 편지를 쓸까요? 아니, 조지 밀러뿐만이 아니고 예. 모든 모든 감독들한테 얘기합니다. 네. 여자들 좀 그만 괴롭혀요. 그게 왜 음. 미국 영화의 서브컬처에 익스플로이테이션 무비라는 게 있잖아요. 극한까지 괴롭히는 영화들. 근데 예. 왜 그 대상이 맨날 여자야지 되냐고. 제일 불쌍한 존재가 끝까지 음. 가야 되니까 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그런 거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게으르죠. 그런 음, 얘기는 이제 지금까지 우려먹었으면 된 것 같아요. 예. 새로운 얘기 합시다. 네네. 새로운 얘기를 찾아줘! 자, 그러면 우리 올드가드 팝콘 지수 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니, 우리 아직까지 올드가드 얘기가 안 끝났었었나요? 안 끝났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올드가드 팝콘 치수는 고민되네요. 2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개 반 네. 주겠습니다. 2개 음, 반에서 살짝 갈등을 했는데 저는 2개를 드릴게요. 제니스 씨 말씀 마냥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래도 되지만 뭐 저는 여자 감독이 만들고 여자 배우가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고 이런 면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서포트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반개를 더 준. 저도 그래서 지금 반개를 더 줄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네네. 이왕이면 그래도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저도 2.5거든요. 그래서 네, 원칙을 바꾸려고요? 네, 2.5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일단 뭐 네. 뭐를 하든 셔리스 테론이 액션을 하는 거는 멋있고 셔리스 테론이 나오면 재미있고 셔리스 테론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요. 저렇게 난닝구와 선글라스만으로도 멋있는 여자는 흔치 않기 때문에 사라 코너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분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이 제작이 네. 된다면 좀 네. 더 액션이랑 이야기에 중점을 맞추시기를. 네, 지나 프린스 바이더 우드 감독은 버즈 오브 프레이의 캐시안, 원더우먼의 패티 젠킨스, 물란의 니키 카로, 그리고 캡틴 마블 감독들과 다 합쳐서 블록버스터를 연출한 감독, 여자 감독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고요. 네, 블록버스터를 연출한 첫 흑인 여자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원을 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잘 만드실 걸 기대하면서. 네, 응원할게요. 그러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도 이만 서로를 응원하면서 헤어져 볼까요?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